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서 눈이 예전 같지 않다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가까운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자꾸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다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보는 생활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눈 피로가 쌓이고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생활 습관과 잘못된 상식,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눈 운동법 두 가지, 자외선과 블루라이트가 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백내장과 노안을 헷갈리지 않고 구분하는 방법, 백내장 수술 전에 알아야 할 사실들까지 눈 건강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차근차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은 우리가 얻는 정보의 대부분을 담당할 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시력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생활에 불편이 크게 다가오지요. 그만큼 평소 관리가 필수인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눈 건강 습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되고 또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눈이 나빠진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눈이 나빠지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 원인에 따라 관리법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잘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침침하고 흐릿하다 하시는 분들 많지요. 그런 분들 검사를 해보면 근시나 난시 원시가 숨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눈이 좋았던 게 아니라 조절력이 좋았던 덕분에 그동안 불편함을 못 느낀 것뿐이에요. 젊을 때는 눈 근육의 조절력이 강해서 안 보이는 걸 억지로 보정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힘이 떨어지면서 비로소 불편함이 드러나는 거죠. 이럴 때는 괜히 버티지 말고 본인 눈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시력이 들쭉날쭉하다면서 안경 도수를 계속 바꾸는데요. 알고 보면 안구 건조증 때문에 시력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눈물이 부족하면 눈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빛이 불규칙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안경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안구 건조증 치료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공 눈물을 쓰거나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서 깜빡임이 줄어드는 습관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큰 해를 끼쳐요.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심각한 안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각막에도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볕이 강한 날에는 반드시 선글라스나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해주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글라스 쓰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튀어 보인다거나 어색하다 해서 안 쓰는 분들도 계신데 막상 눈이 나빠졌을 때 그 불편함은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눈 건강만큼은 남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챙이 넓은 모자 하나만으로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80% 정도는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출할 때 선글라스와 모자 하나만 챙겨도 눈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되는 셈이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래 보는 습관도 조심해야 합니다. 밝은 흰색 배경에 검은 글씨를 오래 보면 눈부심이 생기면서 피로가 쌓이는데요. 요즘 다크모드를 쓰면 눈이 편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검은 바탕에 흰 글씨가 가독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눈에 더 힘을 쓰게 되기도 해요. 결국 피로가 더 쌓일 수 있다는 얘기지요. 따라서 다크모드만 맹신하기보다는 화면 밝기를 상황에 맞게 조절해주는 게 더 현명합니다. 정리하자면 눈 건강을 지키려면 먼저 본인 시력 상태를 정확히 알고 안경이 필요하면 제대로 맞춰 착용하는 것, 안구 건조증 관리에 신경 쓰는 것, 자외선을 막기 위해 선글라스와 모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전자기기 사용 습관을 점검해서 눈 피로를 최소화하는 것. 이 네 가지만 제대로 해도 눈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눈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힘든 만큼 조금 귀찮더라도 평소에 관리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눈 건강을 위한 기본 생활 습관이었고, 이제 이어서 실제로 안과 교수님들도 매일 하는 눈 운동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눈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실제로 안과 교수님들도 매일 한다는 눈 운동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어서 꾸준히 하기만 해도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시력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조절력 강화 운동이에요. 우리 눈에는 가까운 것을 볼 때 초점을 맞추는 조절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절력이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고 또 스마트폰이나 책을 오래 보다 보면 금방 피로해집니다. 이럴 때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바로 엄지손가락을 이용한 훈련이에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팔을 쭉 뻗고 엄지손가락을 펴서 세워보세요. 양쪽 눈으로 엄지를 똑바로 바라본 상태에서 천천히 얼굴 쪽으로 손가락을 가져옵니다. 가까이 오다 보면 어느 순간 초점이 흐려져서 손가락이 두 개로 보일 거예요. 그 지점에서 잠시 멈추고 다시 팔을 쭉 뻗으면서 엄지를 바라봅니다. 이 과정을 천천히 10번 이상 반복하면 눈의 초점 조절력이 좋아지고 눈 근육이 유연해집니다. 특히 장시간 독서나 모니터 작업 후에 하면 피로가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 깜빡임 운동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 컴퓨터를 오래 하거나 스마트폰을 집중해서 볼 때는 눈이 뻑뻑하고 건조해지죠. 그 이유가 바로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보통 멍하니 있을 때는 1분에 12번에서 14번 정도 눈을 깜빡이는데 화면을 집중해서 보면 이 횟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눈물층이 고르게 퍼지지 못해서 안구 표면이 쉽게 말라버리는 거죠. 이럴 때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여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눈을 편안히 감고 하나 둘 셋 세면서 잠시 유지합니다. 그 다음 천천히 눈을 뜨고 먼 산이나 먼 곳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 둘 셋 세줍니다. 이 과정을 30번 정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주면 눈물층이 안정돼서 눈이 훨씬 편안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력이 더 선명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기계에 윤활유를 발라주는 것처럼 눈물층이 눈의 기본적인 작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짧은 시간 투자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생활 속 눈 운동법이에요. 조절력 운동은 초점을 맞추는 힘을 키워주고 깜빡임 운동은 눈물층을 안정시켜 주어 눈의 피로와 건조함을 줄여줍니다. 특히 하루 3번 꾸준히만 실천해도 눈이 훨씬 개운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면 눈에 더 힘이 들어갈 수 있으니 하루에 몇 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 더해서 눈 운동까지 챙긴다면 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눈 운동까지 알아봤으니 다음으로는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블루라이트. 정말 차단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괜한 걱정인지 그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오래 보면서 블루라이트가 눈에 나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필름도 시중에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과연 블루라이트는 정말 그렇게 해로운 걸까요? 또 무조건 차단하는 게 정답일까요? 먼저 블루라이트가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380나노미터에서 500나노미터 정도 되는 청색광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보는 빛 중에서 푸른색 계열에 속하는 빛이에요. 스마트폰 화면이나 LED 조명, 심지어 햇빛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블루라이트가 눈에 들어오면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해서 망막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노출되면 눈에 피로감을 주거나 통증, 심한 경우 망막 손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현재까지의 연구를 보면 블루라이트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노출돼야 눈에 실제적인 손상을 일으키는지 명확하게 규정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즉, 블루라이트가 눈에 무조건 나쁘다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블루라이트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면 뇌가 이제 낮이구나 하고 깨어나고 저녁에 어두워지면 밤이 됐구나 하고 잠잘 준비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생체 리듬인데 이 과정에서 블루라이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블루라이트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면 오히려 수면 장애나 호르몬, 불균형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실제로 안경원이나 인터넷에서 파는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실험도 해봤습니다. 일반 렌즈와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를 비교해서 블루라이트 펜을 비춰보면 일반 렌즈는 푸른 빛이 그대로 통과하면서 색이 변하지만 차단 렌즈는 뒤쪽에 청색광이 거의 도달하지 않고 렌즈 자체도 변화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자체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차단 안경이 꼭 필요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블루라이트에 예민해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두통이 잦은 분들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건 아니고 또 무조건 시력이 좋아지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는지에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전자기기 사용 습관을 조절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오래 쓰면 블루라이트가 뇌를 계속 자극해서 잠들기 힘들어지고 눈 피로도 더 심해지기 때문에 수면 질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조명도 따뜻한 색으로 바꾸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루라이트는 과다 노출되면 눈 피로나 시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빛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아야 한다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게 현명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분명 기능은 있지만 그 효과는 개인차가 크고 무엇보다 올바른 생활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루라이트에 대한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방심하면 위험할 수 있는 이유, 시력이 1.0이 나와도 실명 직전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력이 1.0이면 눈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경 없이 잘 보이니까 내 눈은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기 쉽지요. 그런데 사실 시력이 좋아도 눈 속에서는 심각한 병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실명 직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고 맨눈으로 보는 나은 시력과 안경이나 렌즈로 교정해서 보는 교정 시력이지요. 만약 나은 시력은 나빠도 교정 시력이 잘 나온다면 단순히 굴절 이상, 즉 근시난시 원시일 뿐입니다. 이 경우에는 안경이나 렌즈만 맞춰도 잘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정 시력까지 나쁜 경우입니다. 안경을 써도 제대로 안 보이는 상황은 눈 안에 다른 질환이 있다는 신호예요. 이럴 때는 단순히 시력이 떨어졌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선명도입니다. 같은 1.0을 본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뚜렷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뿌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시력표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눈 건강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말기 녹내장 환자 중에도 시력표로는 1.0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좁아져 있어서 정작 일상생활은 크게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시력이 좋다고 해서 눈이 건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백내장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백내장 이외에 눈이 건강하다면 수술 후 시력이 잘 나오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백내장 외에도 망막이나 시신경에 문제가 있다면 백내장을 제거해도 다른 원인 때문에 시력이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대와 현실이 달라서 실망이 크지요. 정리하면 시력 수치 하나만으로 눈 건강을 평가하는 건 위험합니다. 시력이 잘 나온다고 해서 눈이 건강한 게 아니고 반대로 시력이 조금 떨어져도 안경으로 잘 교정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눈 속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질환은 초기에는 시력이 정상이라도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유일한 예방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이상이 없어도 눈 속에서는 병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시력이 좋아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노안과 백내장의 차이.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고 증상도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데요.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안과 백내장은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고 증상도 비슷하다 보니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불편함이라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두 질환은 원인과 진행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노안과 백내장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우리 눈 속에는 수정체라는 렌즈가 있는데요. 이 수정체가 가까운 사물을 볼 때는 두꺼워지고 멀리 볼 때는 얇아지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수정체가 점점 딱딱해지면서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가까운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 신문이나 책을 멀리 들어야만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노안이에요. 멀리 보는 시력은 비교적 괜찮지만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쓰면 바로 해결이 되지요. 반면 백내장은 수정체 자체가 뿌옇게 혼탁해지는 질환입니다. 즉, 렌즈가 노화나 다른 요인으로 투명성을 잃어버려서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는 시력도 떨어지고 가까운 것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안경을 써도 선명해지지 않고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거나 전체적으로 침침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노안과 백내장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또 백내장은 진행 방식도 다양합니다. 대부분은 바깥쪽 주변부에서부터 서서히 흐려지다가 점점 중심부로 번져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동공안이 하얗게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렇게 변하거나 갈색으로 바뀌기도 하지요. 젊은 사람에게 생기는 백내장은 수정체 중심부에 갑자기 혼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멀쩡하던 시력이 몇 달 사이에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어떤 분들은 오히려 시력이 좋아졌다고 느끼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돋보기를 써야 가까운 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 안경 없이도 글씨가 잘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라 백내장이 진행되면서 초점이 일시적으로 맞아진 착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멀리도 안 보이고 가까이도 안 보이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정리하면 노안은 가까운 글씨만 흐릿해지고 돋보기로 해결이 되는 반면, 백내장은 멀리와 가까이 모두 시력이 저하되고 안경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 차이입니다. 그리고 백내장은 방치하면 녹내장이나 실명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때 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도 단순히 노안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안과에 가서 백내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거나 갑자기 눈이 더 잘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백내장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노안과 백내장을 구분하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백내장 수술을 앞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들, 수술 후 흔히 나타나는 후유증과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으면 누구나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눈을 직접 수술한다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또 수술 후에 불편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과 대표적인 후유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간단히 말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공 수정체라는 말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지만 사실 이 수술은 70년 넘게 시행돼 온 안정성이 입증된 수술입니다. 수백만 명이 이미 받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는 안전한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불편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후유증 중 하나가 바로 빛 번짐 현상입니다. 야간에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보면 원래는 빛이 똑바로 보여야 하는데 주변에 둥글게 번지거나 링처럼 퍼져 보이기도 합니다. 불빛이 흔들리거나 눈이 더 부시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인공수정체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인데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나면 눈이 적응하면서 크게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는 비문증입니다. 흰 벽을 보거나 맑은 하늘을 볼 때 작은 벌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까만 점이 보이는 증상이죠. 이 비문증은 원래도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데 백내장이 심할 때는 잘 안 보이다가 수술로 시야가 맑아지면 오히려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갑자기 날파리 같은 게 보인다며 놀라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돼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드물지만 눈 속 염증이나 망막 부종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일정 기간은 정기적으로 안과 진료를 받으면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안약을 잘 넣고 무리한 활동을 피하는 것도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백내장 수술이 눈을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술 후에도 근시나 난시가 남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안경이나 돋보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는 본인의 눈 상태를 정확히 평가받고 기대할 수 있는 시력의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백내장 수술은 안전한 수술이지만 빛 번짐과 비문증 같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술 후에도 정기적인 관리와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수술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눈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관리하면서 회복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눈 영양제. 과연 꼭 먹어야 하는지, 효과가 있는지 그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피곤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영양제 아닐까요? 홈쇼핑이나 인터넷만 봐도 루테인이나 비타민 같은 눈 영양제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광고에서는 마치 약만 먹으면 눈이 다시 또렷해지고 시력이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과연 눈 영양제가 눈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 가장 많이 알려진 성분은 루테인입니다. 루테인은 우리 눈의 망막 가운데 있는 황반 부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하는 성분이죠.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지만 매일 필요한 양을 채소로만 섭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약 형태의 보충제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떤 보고에서는 루테인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황반 변성 위험이 낮아졌다고 나오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도 합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 절대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미 진행된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질환을 되돌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불편이 있다고 무조건 영양제만 찾기보다는 먼저 안과 검진으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영양제는 언제 도움이 될까요? 예를 들어 가족력이 있어서 황반 변성 위험이 높은 분들이라든지 채소나 과일 섭취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식습관이나 생활 여건상 충분히 영양을 챙기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보조제로 섭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효과가 절대적이지는 않으니 큰 기대보다는 보완적인 도움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눈 건강에서 더 중요한 건 눈물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눈물은 단순히 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도 중요합니다. 눈물이 고르게 퍼지고 증발하지 않아야 눈 표면이 맑고 시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깜빡임, 실내 습도 유지, 충분한 수분 섭취가 영양제보다 훨씬 직접적인 효과를 줍니다. 정리하면 루테인이나 비타민 같은 영양제가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먹는다고 해서 시력이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보조적으로 섭취하되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과 눈물층을 건강하게 지키는 관리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 습관부터 실제로 도움이 되는 눈 운동법 2가지, 자외선과 블루라이트의 진실, 시력이 좋아도 방심할 수 없는 이유, 노안과 백내장의 차이와 백내장 수술 전 알아야 할 사실, 그리고 영양제의 오해와 진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눈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평소 작은 습관부터 챙기는 것이 가장 큰 예방이자 치료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에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